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된 국립공원 서포터즈 2기 교육자 김나연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교육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저와 함께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은 국립공원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은 국립공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업, 다섯 번째 시간은 저와 함께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바로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즉,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온실효과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효과란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 표면과 대륙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이 되어 지구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름은 더욱 덥고 겨울은 더욱 춥고 봄이나 겨울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번한 기상재해가 발생합니다. 지구는 물과 대기가 순환하면서 열을 지구 곳곳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태풍, 폭우, 가뭄 등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비가 전 세계에 고르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은 폭우를, 한 지역은 가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기후가 변하면서 새로운 종이 다른 곳에서 유입되어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탄소 중립이 얼마나 절실한지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개인, 국가, 기업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중 개인에 해당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지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서 다니기, 두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세 번째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실내 적정 온도 맞추기, 네 번째는 재활용 분리수거하기, 다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 플러그 뽑기 등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쉽게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업의 중간쯤이 왔습니다. 어르신분들 끝까지 제 수업 경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 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의 보존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입니다. 이러한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1872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산악형 18곳, 해상해양형 3곳, 사적형 1곳으로 총 22곳이 국립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기능으로는 산업 발전에 따라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국민의 보건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미래 세대로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크게 4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풍부한 존 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 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 자원의 보고, 두 번째는 청정한 자연 환경과 수려한 관광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 세 번째는 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
네 번째는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적,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 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은 어떤 식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고, 국립공원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국립공원은 친환경 도시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락은 국립공원에서 공원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탐방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총 17개의 국립공원이 친환경 도시락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도시락은 환경을 지키는 알찬 서비스이니 여러분들도 국립공원 방문 시에 친환경 도시락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인 국립공원 탄소중립 야영장입니다. 탄소중립 야영장은 탄소 배출 없이 야영도 즐길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탄소 저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소 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쓰게 된다는 것인데요. 야영장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자가발전 자전거가 갖춰져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4인 기준 이용객이 하루에 필요한 전기인 약 10kW를 공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서포터즈로서 활동하면서 국립공원에 가게 된다면 일회용 페트병 대신 텀블러를 항상 챙기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비록 귀찮을 수도 있지만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는 전 오히려 보람차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다닙니다. 또한 저는 줍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치우는 간단한 활동으로도 탄소 중립은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공원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과 함께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소감 나누기 및 마무리 시간인데요. 제가 마무리하고 소감 나누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무궁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준 사업 외에도 정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대단한 노력보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알려주신 것만 실천하셔도 사소할 것 같지만 지구는 좀 더 숨쉬기 편해지고 저희는 아프지 않은 지구와 아름다운 사계절을 같이 오래오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분들도 저희 교육을 듣고 탄소 중립에 관해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와 긴 시간 동안 탄소중립 교육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국립공원 탄소중립 서포터즈 2기 교육자 김나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